자, 교재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자, 그리고 교재를 보실 때 밑줄 긋지 말고 보시라고. 제가 밑줄을 긋겠습니다. 칠판에 제가 밑줄을 긋는 것만 그 위주로 보시면 되지. 다른 거 다 밑줄 그어버리면 나중에 이 기본서를 갖다가 요약집으로 쓸 수가 없어요. 기본 내용을 볼 때 어떤 분은 요약집 체질이 있고 어떤 분은 기본서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서 가지고 정리하시겠다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그 100페이지 남짓으로 줄이셔야 돼. 그러려면 막 밑줄 막 그어버리면 안 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칠판에 하는 대로만 하셔야 돼. 여기 보면 세차장은 중개 대상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집안 위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요게 포인트예요. 볼트로 조립해 놓은 방식을 통해서 철제 파이프라든지 철골 기둥을 세워놓고 상부 위에 철골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으며 임시로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라든지 유리 등을 설치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물인데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 볼트만 해체해버리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니까 정착물이 아니죠.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는 취지예요. 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세차장 저도 이거 이용해 봤거든요. 옛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아침 어느 때 가니까 그냥 바로 없어져서 그냥 다 해체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요거죠. 뭐 길게 설명드리고 그러지만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설명드릴 이유는 없어요. 아파트 분양권하고 여기 철거빈 딱지 요거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죠. 요것은 아파트 분양권은 지금 짓고 있는데 몇 동 몇 호가 정해졌어. 동 호수가 결정이 돼 있어요. 호수가 결정이 돼 있다. 그리고 상담하는 실장님이랑 분양계약서가 써져 있다. 이렇게 되면 짓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미래 장래의 건물로 봐서 중개대상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중개대상물로서의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정해진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그래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 이 피분양자는 분양을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분양자 그럼 뭐예요? 분양을 시킨 사람, 분양해주는 사람, 분양하는 사람.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사람.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특정 아파트가 아직 다 지어지기 전이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매매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그리고 그걸 중개하는 것도 그러니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요 장래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요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철거민 딱지는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분양 신청할 자격만 주는 거예요.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분양 신청도 안 해서 딱지 준다는 건 딱지 갖고 분양 넣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몇 동 몇 호가 정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아래를 잘 구별하실 것. 그 다음에 뭐 지금 단계에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쭉 보니까 막 신경 써서 볼 거 몇 군데 안 돼요. 이런 게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써놨긴 했어도. 쭉쭉 넘어가시고
여기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건 몇 개요? 5개. 요거 본 거잖아요, 지금. 일부 봤어요, 일부.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건 중개 대상물에 안 되는데, 안 되는 것 중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단골,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 대상물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이거 매년 나와, 매년. 그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 김양식장을 자기가, 저기 남해 쪽인데, 남해안 쪽인데, 김양식장을 자기가 소개했대. 김양식장 사고 파는 걸. 그랬을 때, 중개보수 얼마 받아야 돼요? 이게 전화 내용이에요. 얼마 받아야 돼요? 일단 김양식장은 중개 대상물이에요, 안 해요? 아니지. 그렇지만 김양식장을 중개해주지 말라는 법이 없어. 소개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소개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러니까 마음껏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 게 어업재단이야. 그러니까 요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해줄 수 있는데 보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측면도 있고, 못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못 해주는 게 뭐예요? 아까 철거민. 이건 중개상물이 아닌데 못 해주는 거라고. 하면 법 위반이라고 해. 오케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도 돼요. 요 2장 공인인증서 제도는 요거만 잠깐 하고 갈게요. 자격증 따시면 자격증을 누가 줘요? 합격하면 자격증 누가 줘?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시험 봤어. 그러면 자격증 밑에가 경기도지사 이렇게 나와요. 아셨죠? 요거.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는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주라. 국토교통부 장관 그게 더 멋있어 보이잖아. 경기도지사보다는 서울시장보다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가지고 자격증 받으면 좋잖아. 그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노력 중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좋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뭐 응시 자격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유튜브 올라온 거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 엄청 얘기했더라고. 뭐 1차, 2차 뭐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까? 그런 것도 하고 막 어떤 거 시험 전략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래서 아이고 지겨우실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거. 쭉 넘어가셔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 뭘까? 이거 중개 자격증을 딴 사람한테 줘도 돼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A한테 자격증 시험 봐서 A가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A가 써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A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들이 A 다시야. 이게 자격증이 상속이 돼? 될 리가 없잖아, 이게. 상속이 되면 아들을 왜 듣고 와? 상속시키면 되지.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양도가 될까? 딴 사람 B한테? 이것도 안 된다. 양도는 이제 주는 거예요. 돈 받고 주는 거. 대여는 빌려주는 것도 안 되는 거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벌이야. 빌려주고 그러면. 그래서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빌려받은 사람은 빌린 사람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간에서 빌려주게끔 소개시킨 사람은
아는 게 없네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요. 자, 근데 제가 이거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전세 사기 들어보셨어요? 전세 사기꾼 중에 그 전세 사기꾼 중에 보면 중개업소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소 운영하는데 한 건 해주는 거에 대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해준 사람이 있다고. 사기꾼하고 짜고.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사기꾼하고 짜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걸 보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이 머리가 바짝바짝 돌아가는 거예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 자격증 딴 사람 중에 안 써먹고 있는 사람 있잖아. 야, 빌려줘봐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사무실을 내. 그리고 전세 사기꾼하고 손잡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줄게.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격증을 따가지고 써먹기도 좀 그렇고 있는 상황인데 자격증 빌려주면 한 달에 꼬박꼬박 100만 원씩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긴가민가 해서 그렇지만 준다고 하니까 빌려줬어. 그랬더니 진짜 100만 원씩 꼭꼭 들어와. 그 다음부터 그 빌려준 그 아주머니 분이 이제 저 아는 친구들 불러다가 야, 중개자격증 따. 나 봐봐, 나. 자격증 따가지고 일 하나도 안 해도 통장에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100만 원씩 꽂혀. 막 보여주고. 야, 오늘 마음껏 마셔. 내가 쏜다. 막 이렇게 된 거야. 그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들어왔지. 1년 가까이 들어온 거야. 신났지, 이제. 명품 비슷한 것도 사고 막 신났는데, 그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해먹은 게 엄청나. 수억이야, 수억. 사기친 게 한 3억이 됐다고 해봐. 터지지, 이제. 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부동산 사무실이 잘못해가지고 사기당한 거니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책임을 묻겠지. 부동산 사장님은 누구야? 그 아주머니 분이야. 자기증이니까 자기 명의로 등록이 난 거야. 등록 좀 이따 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손해배상하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1,000 얼마 받고 물어주기는 3억을 물어주게 생긴 거야 지금.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면 그 빌려준 아주머니 분은 어떻게 돼요? 형사처벌이야. 빌려간 사람은 형사처벌이긴 한데 볼 수가 없어. 이 사람 어디 가고 없어.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이니까 사라졌지 이제. 다 여기서 뒤집었어. 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부동산 사무실은 이런 사고 날 때를 대비해가지고 보험에 들어놔. 요새는 2억 들으라고 그래 개인도. 그럼 2억은 어떻게 이제 아까 피해자들 중에 2억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죠? 2억까지는 넘어가면 못 받아. 그리고 2억을 받고 나면 그 2억을 물어준 보험회사에서 그 아까 그 자격증 빌려줬던 그 아주머니 분 계시잖아. 그분한테 어떻게 해요? 받아냅니다. 그게 뭐예요? 구상이에요. 근데 요새는 뭐 공동명의도 많고 그 또 여성분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 단독명의로 돼 있어. 다 쳐들어오지 이제 거기 압류 들어오고 경매 붙이고 이렇게 들어오지. 인생 망했어. 그래서 자격증은 함부로 절대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누구한테만 빌려준다? 빌려줘도 괜찮은 사람이 한 명 있어. 와이프, 남편. 어차피 남편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라며. 거기는 빌려주는 의미가 없잖아. 빌려준 게 아니라 벌써 자격증 따는 순간에 아내 거야 이제. 그거 외에는 빌려주면 큰일 나요. 망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한 거야 지금. 오케이. 자, 스토리만 들으시면 돼. 그 다음에 등록 제도로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어디를 딱 펴두시냐면 기본서는 아이고 한참 넘어갔죠. 여러분 놀랍죠. 진도를 이렇게 빨리 나갈 줄 몰랐죠. 52페이지 가십니다. 52페이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한참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자격증 땄다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자, 그러면 사무실 오픈하는 거야, 이제. 그게 등록제도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증만 가지고 이제 우리 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다 등록하셔야 돼. 등록. 그 행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도 자격증을 따시고 실무교육 받고 그래서 등록을 해야지만. 예. 그런데 신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좀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행정사는 영업 신고라고 하고 식당도 영업 신고죠.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지만 할 수 있고, 요 등록은 이제 구청 가서 해요. 구청 가서. 여기가 이제 동안구잖아. 동안구. 근데 요 길 넘어가면 만안구 같던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눈치를 보니까 아니에요? 요 길 넘어가면 만안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이 여기 동안구 쪽에다 사무실 낸다 그러면 동안구청장한테 가서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등록하려면 자 여기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요. 자격증 따야지 당연히. 없으면 등록 안 해주니까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실무교육이라고 그래요. 실무교육. 행정사도 실무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개사무실 오픈하기 위해서 이 실무교육 받는 거 보면 실무교육 시간이 몇 시간이죠? 28시간에서 32시간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교육을 받으시는데 하루에 8시간씩 받으면 며칠 받아야 돼? 4일 정도 받으셔야지. 근데 이제 일부 인터넷으로 이렇게 대체하게 되면 4일까지 아니고 한 3일 정도 받으시는데 3일 동안 오전 저녁 해서 오후 해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받으시면 끝. 그럼 수료증이 나와. 그 실무교육은 보통 어디서 받냐면 협회 가서 받으시든지. 협회가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이제 발표 나면 받는 사람이 좀 많아서 수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하는 게 보통인 것 같고, 12월 지나고 나서 1월 되면 이제 뭐 1월 달까지는 또 매주 있을 수 있는데 1월 지나고 이제 한 2월 달 이 정도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협회에서 받으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도 이거 해요. 그래서 대학에서 받는 분도 있고 협회에서 받는 분도 있고 그런데 교육 내용은 여기가 더 나아요. 왜 그래요? 여기는 강사를 갖다가 좀 잘 나가는 강사를 써. 뭐 강의를 잘하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그냥 인맥이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그냥 오랫동안 협회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 그러면 받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실무교육 받는 사람은 어떤 상태죠? 도파민이 머리에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저 사람이 잘해도 잘한 걸로 보이고 못해도 잘한 걸로 보이고. 근데 말은 살짝 하지. 재미없다. 배운 거 또 배운다. 막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별로 재미없다 그러고 여기가 재밌다 그러고 그래. 여기는. 그래서 서로 이제 경쟁이 붙어서 여기도 이제 강사를 유치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경쟁이니까. 오케이. 실무교육 받으시면 돼. 행정사 같은 경우는 실무교육 한 2주 가까이 받아요. 8시간씩 5일은 8, 5, 40에다가 앉아서 받는 교육하면 그 교육이 4일이면 8, 4, 32 한 100시간 육박이에요. 사무실이 있어야 돼. 오픈할 때 사무실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중개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다. 사무실을 얻어놔야 되죠. 그래서 등록에 필요한 3요소가 요 세 가지예요.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고 사무실 얻어놓고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오픈하려고 하면 좀 이따 배웁니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지. 결격사유라는 건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 공무원도 공무원으로 될 적에 결격사유가 있어요. 공무원법에 보면. 그러니까 무슨 뭐 쉽게 얘기하면 전과 센 거 있고 그러면 공무원 못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렇듯이 중개업소 차리려고 해도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데 결격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과라고 생각합니다. 전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으면 조회해가지고
오픈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예? 예.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성년자가 사무실 운영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미성년자가 엄청 공부를 잘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시험 보면 막 거의 100점이야. 자격증을 땄어. 미성년자가. 예? 미성년자 중에 학생 중에 공부를 위해서 태어난 학생들이 있잖아. 한번 머리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은 시험 보면 합격이지. 근데 일할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이런 직업활동 이런 것들은 좀 세상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제발 우리 사회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공부 잘한다고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많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다른 뭐 이런 직업활동 중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아주 소중한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게 판사나 검사입니다. 응? 근데 시험을 23살 때 시험을 합격을 해요. 자기들 얘기는 이걸 장원급제라고 그래. 23살이 됐으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졸업하는 애 되거나 졸업하자마자 되는 거예요. 이게 1등이야. 제일 빠른 거야. 그러니까 시험 한 2번, 많아야 3번 보고 합격하는 거예요. 초스피드지. 그래서 군대 3년 법무관을 갔다 와가지고 되면 26, 7에 판사가 나오고 검사 나와요. 6, 7에. 빠른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이 최근에 법무부 장관도 하고 막 그랬잖아. 이 코스요. 이런 것도 드물어. 그러면 20대 때 세상을 알아요, 지가? 이것부터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판사, 검사는 그나마 벌 주는 거니까. 판사는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가 뭘 알아요? 제가 판사가 못해서 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뭘 하냐고. 한 40 정도 돼야 좀 알만해. 그것도 조금이야, 조금, 진짜로. 그런데 어떻게 남을 재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부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시험 합격하면 최소한 10년은 변호사 활동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 중에서 뽑아서 판검사로 임명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교수들이 많이 얘기했어. 안 되잖아요, 지금. 딱 이 위치에 가면 어떻게 돼? 제가 이렇게 해서 27, 6에 판사가 됐어.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이런 소리 해야? 안 하지. 내가 최고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회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안 바뀌죠? 바뀌기 어렵죠? 저는 이것부터 빨리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꼭 판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고등학생이 딱 되는 순간에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미친 거죠? 50이 되고 60이 되고 세상을 모르겠어요. 근데 고등학생짜리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관하지 말라고. 그런 미친 소리를 저가 하고 컸어요. 근데 우리 애기를 보면 지금 이제 고등학생 말미야 이제 대학생 되는 거야? 얘가 뭘 하겠어요? 뭘 알아? 딴 얘기가 됐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야, 경험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면 경험이에요, 경험. 법적 지식보다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실에서 배운 이론과 현실의 그 현장은 다 틀려요. 100% 틀려요. 교실에서 시험 잘 봐서 막 이해 잘했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현장 가면 다 깨져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세상은.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경험.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경험은 직접 경험 제일 좋으나 간접 경험도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해외 여행 막 다니면서 막 저 해외 여행 잘 못 가봐서 그걸로 대리 만족을 얻는 거야. 오늘 아침에 본 거 노르웨이 편을 봤는데 정말 가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나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애기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중에 내가 생각할 때는 영화 많이 봐라, 영화. 그 다음에 소설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유용한 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 많이 보면, 너가 큰다, 너가. 너 능력이 키울 수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점수 몇 점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우리 애기한테 앞으로 해줄 예정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받아들일 상태가 안 됐어. 지금 예열 단계야, 예열 단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 최고. 그러면서 예열을 하는데. 자. 사무실을 얻어놔야 되잖아. 다른 거. 이 얘기를 좀 합니다. 사무실이. 사무실은 뭐가 제일 중요하나? 사실은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법에서 위치가 좋을 거 이런 거 없잖아. 실무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법에서 얘기할 때 사무실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느냐? 합법적인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낼 수 있다는 거야. 합법적인 건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이렇게. 이게 또 굵기가 좀 약해져 버렸네. 어쩔 수 없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사무실을 얻어놔야 된다는 뜻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됐다고 하는 게 합법적으로 법의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다는 뜻이요. 거기다가 사무실 오픈할 수 있다는 뜻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요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이건 뭐 여러 군데 쓰이는 거예요. 건물 올릴 때 시간적 순서예요.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건물 짓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건축 허가를 내죠. 규모가 적을 땐 신고라고 하기도 하지만 허가가 기본이라고 봐야 돼. 건축 허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계를 내죠. 짓겠습니다. 짓기 시작. 그럼 이제 건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터파이 공사하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 만들었을 때는 뭐라고 불러요? 준공이라고 그러죠. 건물 다 지었네 이렇게. 빌라에 대해서 쭉 보니까 빌라 지어지는 거 보니까 뭐 한 3, 4개월이면 다 올라가 버리잖아. 금방 올라가잖아. 금방. 생각보다 나중에 가보면 새 빌라 딱 올라가 있고 그래. 얼마 시간 걸리지도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을 받아요. 이게 건축물 대장이야.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대장이 있어야만 뭐가 돼요?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대장이 있는데 이거 다 지어진 건물인데 등기까지 나면 이게 완벽한 건물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용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자 무허가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건물인데 아까 그거 붙어 있고 뭐 기둥 있고 지붕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 무허가로 지은 건물이다 이 말이죠. 아까 그 판타집 같은 거에. 자 근데 미준공 건물은 뭐예요 이거 그러면? 준공이 안 됐다는 거지. 준공은 건축 설계도대로 허가를 내준 거니까 설계도대로 지었을 때 잘 지었다 맞게 지었네 이게 준공이야. 이게 준공이 떨어져야 이제 건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준공 건물은 뭐야? 짓다가 설계도대로 안 짓고 설계도하고 다르게 막 짓는 거 있죠? 그러면 준공이 안 떨어져. 건물은 건물인데 그럼 미준공 건물이야? 그럼 미준공 건물이다 그러면 대장 안 만들어주겠죠?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올라갈 수 없겠죠? 여기서 생명이 죽는 거야 기본적으로. 미준공 건물이라고 그래.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준공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장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아직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등기 건물이야. 이렇게. 아까 미등기 건물을 했죠. 근데 미등기 건물 중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완벽하게 됐는데 이것만 안 된 거 미등기 건물도 있겠지만 얘도 미등기 건물이야. 얘도 미등기 건물이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합법적인 건물이란 건 뭐야? 아니, 합법적인 건물이라는 것은 법에서 뭘 요구해요? 대장이 있을 거예요. 대장.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고 이게. 대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건물에다 사무실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칙. 이게 그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허가 건물에다 사무실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미준공 건물에다 사무실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준공은 떨어졌는데 아직 대장이 없다 그러면 사무실 낼 수 있다 없다? 원래 없어. 원래 없다고. 최소한 뭐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치. 대장은 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된 미등기 건물입니다. 거기다 사무실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에도 사무실 낼 수가 있다. 뭐가 있으면? 그렇지. 이게 원칙이야. 원래는 이것밖에 없어서 원래 법이. 대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이제. 그 대규모 우리 아파트 엄청 지어대잖아요. 국민의 얼마 정도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 궁금해 죽겠네. 한 절반 되지 않을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아파트, 새 아파트를 딱 짓게 되면 아파트가 2000세대가 지어졌어. 그렇게 되면 입주가 되는 순간에 그 주변에 이제 장사하는 게 틀려져 버리죠.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근데 그 앞쪽에 보면 상가동 건물을 보통 앞쪽에 요새 많이 지어. 옛날에는 막 단지내 뭐 상가 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단지 앞 상가가 많잖아 전부. 그 단지 앞 상가 요렇게 했을 때 새 아파트 앞에 있는 단지 앞 상가에 들어가는 임차인들 거기 사무실 내고 이거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사가 많어? 거기 들어가는 그 임차인들은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양한 게 아니고 부동산이 많아. 그렇죠? 앞에 딱 부동산 깔리잖아. 1층 바닥에 쫙 6군데 7군데 많게는 10군데 쫙 깔아놓고 시작하잖아. 그런데 거기다가 사무실 오픈하려고 하면 아까 세 가지 요건 갖춰야 되죠. 자, 실, 사. 결격자 아닌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안 돼 실제는. 근데 사무실 문제야. 그 사무실은 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렇게 입주한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동 건물은 대장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 짓고 있고 거의 지금 준공은 됐는데 아직 준공은 됐는데 아직 대장이 없는 그런 요 사이에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고 근데 거기다가 사무실을 빨리 오픈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죠. 입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전세 계약이 많이 되니까. 근데 사무실을 딱 내려고 했더니 관청에서 빠꾸가 일본 말인 거죠. 그래도 너무 와닿아 그냥 우리는 맨날 그 말만 써서 빠꾸야. 그래서 노빠꾸도 있잖아. 너무 재밌어. 하루의 피로는 노빠꾸로 푼다. 노빠꾸라고 하면 탁재훈 진짜 엄청난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즐거워. 그래서 빠꾸를 당하니까 사무실을 못 내서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 들어간 겁니다. 아니 법에서 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우리 일도 못해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준공은 됐는데 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항의하고 민원 넣고 해서 법을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완벽하게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 그 목소리를 들어서 법을 자꾸 바꾸고 현실에 맞게 바꾸고 하는 거라고. 그 과정은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준공은 돼 있는데 대장이 아직 없는 요 사이에 있는 요 사무실도 중개 사무실로 쓸 수 있게끔 이 점포도 인정해 준 거예요. 뭐로? 예외적으로. 그죠? 제가 펜을 잡고 쓴 것도 아닌데 손가락으로 써도 막 나오죠? 신기하잖아요? 제 안에 여기에 빨간 그게 있나 봐. 이게 주식하는 그래서 예외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되기 전에 건물일지라도 사용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은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다. 미준공은 안 돼, 근데. 준공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사무실 얘기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무실을 갖다가 얻어놔야 되는데, 얻을 때, 자, 볼게요. 중개업소 사장님 되려는 사람이 꼭 그 사무실을 갖다가 그 사람이 확보할 때 자기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실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건물. 이 사람 행복할 수 있죠? 월세 안 나가잖아요. 근데 건물주야. 예, 옛날에 어떤 분이 신촌 노타리 쪽인데 그 빌딩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예? 정말 대단한 빌딩, 그 대로변 쪽에 빌딩을 갖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분이 중개사 공부를 하시면서 그 코너 자리에다가 자기 건물이잖아. 거기를 비워놨어. 왜? 부동산 하시겠다고. 그럼 자격증 따면 이제 그거 하잖아. 제가 종로에 강의했을 텐데. 근데 그 연세가 지금 연세할 것도 없지. 그때 당시로는 뭐 50대 한 초중반밖에 안 돼. 지금 많이 되셨겠지만. 근데 공부 능력이 안 되더라고. 못 땄어, 못 사. 그 다음에 왔는데 또 안 돼. 사무실은 계속 지금 비어있지. 그래서 2년째 되는 이제 여름 넘어가고 이제 한 가을 됐으니까 그때 아들을 데리고 오더라고.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 한번 시험 보게 만든다고. 근데 그게 2, 3개월 만에, 한 3, 4개월 만에 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아들도 떨어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사물 점포는 있어, 지금 좋은 걸로. 자격증이 문제네. 이런 것도 있고. 거꾸로 공부는 잘해. 자격증을 땄어. 돈이 없어갖고. 사무실 얻는 게 좀 아이고, 좀 걱정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야, 세상은. 여기 보면, 그래서 확보할 때 자기 건물에 확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그 다음에 전세가 있어. 전세는 뭐냐면, 보증금만 걸고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 이것도 드물죠. 보증금 1억 넣고 점포 빌리는 거예요. 잘 없죠. 임대차는 뭐예요? 월세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월세. 중개사무실 월세 내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게 보편적이죠. 보증금 좀 있다고 할지라도, 보증금 2천에 월세 150, 뭐 이런 식으로. 월세, 이건 월세가 전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드물어. 대부분 이거야, 이거. 그래서 월세만, 월세 사무실 운영하는, 월세 얼마짜리 하는 거냐, 딱 보면 딱 그 나와 견적이.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안 돼. 그러니까 한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00만 원 안 된다, 그러면 자리 안 좋은 자리야, 이거. 돈 벌기 힘들어. 근데, 우리 중개사무실 연습하기는 좋아. 남의 사무실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1년 동안 있으면서 배우는 내용보다 월세 70짜리 갖고 자기가 일하면서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시간 전략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취직이 힘든 나이가 됐어. 그러면 자격증을 따신 뒤에 저 구석지 가서 50만 원짜리 하나 얻어갖고 혼자 연습해야 돼. 그래서 그 중에 한 건 하면 월세 나와, 이제. 두 건 하면 좀 벌어. 거기서 경험을 쌓고 월세 100만 원 넘어가는 쪽으로 나와야 돼. 100에서 이제 300 사이. 요 사이가 많아. 150, 200, 250 여기가 많다고. 보통 요 사이야. 여기는 이제, 여기보다는 조금 이제 돈벌이가 되겠죠? 경쟁이 좀 치열할 수 있죠? 자, 300을 넘어갑니다. 막 500이요, 1000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드물어. 드물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경쟁보다는 하여간 조금 부담이 있겠지. 아무래도 월세가 세니까. 그래서 1등급, 1단계를 하실지, 2등급, 2단계를 하실지, 3단계를 하실지 하시는데, 능력을 키워서 요리 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강남 가고 그러면 월세가 막 1000, 막 1500, 막 이런 데도 있고 그래. 그거 감당하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도.
처음부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월세 내는 거라고. 자, 그런데 일부분은 월세를 자기 부동산 사장님이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월세 내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은 월세 안 무는 거예요. 빌려 쓴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근데 임대차도 빌려 쓰는 거예요. 임대차는 월세를 무는 거고 사용대차는 월세를 안 무는 거야. 이것도 민법에 나온 용어야. 그럼 뭐 이게 월세도 안 물고 사무실 운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예? 예. 이런 케이스들이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일부 있어.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가 핵심이야. 자,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밑에. 갑이란 사람은 자격증을 못 딴 사람입니다. 을은 자격증을 따서 같은 학원 다녔어요. 근데 갑은 공부를 못한 거지. 나이도 있고. 근데 을은 뭐예요? 젊고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뇌세포가 한 개라도 더 많아. 그 젊어가지고 자격증을 땄다고. 우수한 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평균 90점에 육박해. 그래봤자 자격증 한 개야. 그런데 돈이 없어, 돈. 자격증 땄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고, 이 사람은 자격증 못 땄지만 지금 뭐 50대 초반 정도 돼서 돈이 좀 있어. 예? 근데 이 사람은 문제는 뭐예요? 돈은 있는데. 점퍼 얻을 수는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오픈을 못하네. 근데 같은 학원 다녔기 때문에 1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성격도 서로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 꼼꼼하게 잘할 것 같고 성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제안하죠. 야, 내가 가게를 얻을 테니까 응? 너가 실무교육비 없어? 내가 교육비 줄게. 15만 원 줄 테니까 가서 교육 받아와. 너 자격증 있잖아. 그럼 너 사무실 걱정 마. 내가 사무실 내가 얻을게. 내가 월세 낼게. 이 사람이 월세를 낸다고. 너 걸고 같이 해. 대신 돈 벌면 반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사무실 얻는 게 힘들었는데 해결해 주잖아. 이 사람은 자격증 없는데 해결해 주잖아. 그래서 꿈에 그리던 부동산 사무실 운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둘이 같이 동업한다고. 그럼 여기서 지난주에 배웠던 용어 중에 개업 공인 중개사 오픈한 사장님은 누구요? 갑이요, 을이요? 여기가 오픈한 사장님이요. 개업 공인 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 매일매일 출근하는데 갑은 뭐예요? 자격증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중개보조원이지. 이렇게. 둘이 같이 해서 그냥 돈 많이 벌었어. 나눠가지고 여기도 돈 벌고 여기도 돈 벌었단 말이야. 그럴 적에 여기 사무실을 오픈할 때 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 될 사람이니까 을 자격증이 필요하고 을이 실무교육 받아야 돼. 그럼 사무실도 을이 얻어야 돼요? 을이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갑이 사무실을 임대차 계약을 해서 얻은 뒤에 을한테 사무실을 갖다가 공짜로 빌려준다고. 공짜로 빌려주는 걸 뭐라 그래? 어디가 있나? 이거 지운 게인가? 이거. 이 사람이 을한테 너 써라. 이렇게. 그걸 사용 승낙서라고 하고, 이 사용 승낙서가 있으면, 요게 을이 사무실을 쓸 수 있게 되고 확보하게 되니까, 요게 사용 대차 계약이에요, 일종의. 공짜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 게 아니지. 누가 그런 거예요? 갑이 누구예요? 임차인이. 임차인이 말하면 공짜로 써 이렇게 되는 거지. 사용승낙 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개공이 요 사람이거든. 그럼 개공될 사람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했나요? 아니었잖아. 개공될 사람 이름으로 임차한 게 아니잖아 지금. 보조원 저 사람 이름으로 임차한 거지. 개공은 사무실을 근데 확보는 하긴 해야 돼. 어떻게 확보했어? 공짜로 빌려서네. 그러면 관청에서 확보하셨군요 하면서 패스해줘. 어쨌든 사무실 확보해야 돼. 개공될 사람이.
그때 써먹는 방법이 뭐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 될 사람이 반드시 그 점포를 임대차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하나 물어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일 많은 방법이 이건데 일부 요것도 있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개업 공인인증서하고 여기가 중개보조원인데 이거 사무실 공간이에요. 지금 사무실 공간인데 책상 2개 갖다 놓고 둘이 같이 한다고. 이제 책상이 하나가 큰 책상이 있고 조그만 책상이 있어. 큰 책상은 갑의 책상이야, 을의 책상이야? 큰 책상은 누구 책상? 갑을. 을이라니요. 갑의 책상이 크지. 나이도 많은데 지금 돈도 많이 넣었다고. 지금 이 조그만 책상 누구 거? 을 거. 이런 관계라는 얘기야. 아침에 누가 더 일찍 출근해야 돼? 을. 청소 주로 누가 해야 돼? 을. 이렇게 하지. 갑을 간 게 확실합니다. 나중에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져요? 그때 을이 책임지는 거예요. 을의 자격증을 걸고 을의 실무교육 받았다는 걸 걸고 하시는데 이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을이 책임지는 거예요. 을이.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동업 행태라고 그래요. 동업입니다.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건데 잘못되면 책임을 뒤집어 쓴다고. 이렇게 이걸 자격증 걸고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무적으로. 걸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조심한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도장 관리 잘 하셔야 돼. 도장. 법에서 허용해요. 인정하는데 잘못되면 너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이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계약서를 막 이 사람이 쓰게 만들게 되면 사고 터집니다. 절대 이 사람이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아니야. 너무 착한 사람이고 뭐 교회 다니고 어쩌고 양심 다 소용없어요. 돈 앞에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도장을 찍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밤새도록 고민할 거예요.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도. 얘가 뭐 알겠어? 뭐 일이 꼭 발생하겠어? 몰래 갖고 있는 도장 쿡 찍어서 사고 터지게 되면 찍은 사람보다 누가 더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동업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주의하셔야지. 예? 사무실. 자, 또 있어요. 이 사무실 낼 때 그 사무실은 건물 아니요. 여기다가 중개사무실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다 이 공간에다가. 이거 학원 수강생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딱 밀어버리고 부동산 사무실 중개법인 차례 여기다가 차릴 수 있다 없다? 있어. 중개사무실을 낼 수 있으려면 나중에 여러분 건축법 배우시는데 건축법 거기 시행령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가 나와 있어. 뭐 28가지인가 봐. 이 용도가 있어. 그 28가지 용도 중에서 3가지에 들어가면 돼. 용도 중에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자고 나오신 여러분의 집은 대부분 뭘 거예요? 그렇지. 여기 아파트 들어가죠? 아파트가 많겠지만 빌라도 공동주택입니다. 빌라라고 안 그러죠, 이거. 정식 용어가 뭐예요? 다세대 주택. 법에는 빌라 없어요, 그런 말. 다세대 주택을 빌라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빌라는 법적 용어가 아닌 거지. 상가주택이란 말은 용도에 있어 없어요? 상가주택. 공동주택 있잖아. 상가주택은. 같은 4글자인데. 없어요, 이런 거. 어? 빌라 이런 거 없어요. 나중에 실무에 가시면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돼요. 다세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용도가. 이게 28가지인가 뭐 그래. 오피스텔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업무시설이잖아,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그러면 사무실, 오피스텔에서 사무실 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가끔씩 오면 오피스텔 거기에 중개사무실 있는 경우가 있어. 여의도 가고 그러면. 오피스텔인데, 그건 업무시설이어서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자리가 2종 근생 자리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거예요. 이 자리가. 그럼 사무실 내수가
중개 사무실에 대부분 요거예요, 요거. 2종 근생자리요. 응? 여기에 있는, 여기 지금 상업지에 있는 요것 것들도 상당수가 2종 근생일 거구만. 여기처럼. 예. 뭐 일부 아닌 것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여기가 대부분 많아. 여기 쭉 가다 보면 1층에 부동산들 좀 있죠? 뭐 다 이 자리요, 이 자리. 이게 아니고 이 자리. 1종 근생자리. 이것도 돼. 예. 요거 뭐라고요? 1종 근생이라는 게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생 하죠? 흔히 얘기하는 상가. 어? 상가란 용어도 정식 용어가 아니에요. 근생이야, 근생. 용도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뭐 상가 이렇게 부르지만은 용도 분류는 아닌 거게. 자, 근생이요. 1종 근생 자리도 낼 수 있어. 사무실을. 2종 근생 자리도 사무실 낼 수 있어. 업무시설도 돼. 이렇게. 그럼 1종 근생과 2종 근생은 이 대장,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용도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쉽니다. 대장이 나오는 건데, 건축물 대장에.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돼. 대장상의 용도가. 그럼 얘하고 얘 차이가 뭐예요? 뭐, 거기서 거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로부터 그 업종이, 관련성이, 우리 주거 생활과 관련성이 높으면 이 자리로 가. 우리 주거 생활 조금 관련성이 떨어지면 이 자리로 간다고. 노래방은 요거고 써, 요거고 써. 노래방 시끄럽잖아. 좀 떨어져야지. 술집. 식당. 병원. 세탁소.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집에서 좀 가까운 데에 위치하는 건 이거. 조용하잖아. 미용실. 기본적으로 여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만, 아이고, 뭐야. 왜 이렇게 넘어왔지? 왜 이렇게 많이 넘어왔어? 아니, 두들 때만 넘어가는 모양이네? 새로운 수법을 알았네? 봐봐요. 뭐든지 하려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세상 이치가 이상한 거야. 내가 안 하고 싶은데도 넘어가잖아.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참. 그래서 세상은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구별한다고. 근데 부동산 사무실은 다 낼 수 있다. 자, 그런데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 게 면적이에요, 면적. 이게 부동산 사무실이 보통 이제 뭐 면적으로 봤을 때 10평 내외, 10평 남짓, 20평이다 하면 큰 거예요. 15평, 이것도 뭐 좀 10평, 보통 그 정도야. 5평짜리 있어요? 있겠지. 5평에다가 여기 5평짜리에다 사무실 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2평. 책상 하나 갖다 놓으면 끝인데.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법에서 면적을 몇 평 이상 된 사무실 공간 얻으라. 그거는 아직 없어. 뭐 앞으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된다. 이런 거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고 그래. 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